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금투세 유예가 내년 예산안은 하고 엮이면서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연내는 통과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강조한 것처럼 금투세 유예가 결정이 된다면 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상승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지지난주서부터 추천해왔던 그런 중소형주들이 있습니다. 휴비츠, JVM, 셀바스 AI,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그 HFR, 그리고 RFHRC, 이런 5G 두 종목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상승 기조는 5G 역시도 상승 기조로 이어지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눌림목이니까 눌림목 통해서 우리가 또 비중을 좀 모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처럼 일단 그 여야 간에 이제 금투세 유예 그리고 종부세 인하는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세 때문에 아직까지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는데, 연말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내년도 이제 서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내에는 결국은 이제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제 통과가 안 되고 내년서부터 이제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굉장히 커다란 악재죠. 특히 이제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들의 메가토크가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실망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뭐 유예가 된다면 이제 거꾸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호재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하여튼 남은 기간 혹은 이제 일단 유예가 결정이 된다면 남은 기간과 그다음에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좋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내년 1분기 정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1분기 1, 2, 3월 달 정도 있죠. 1, 2, 3월 달까지는 상당히 화려한 어떤 개별 종목 장세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금투세 유예가 이제 2년이 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큰 손 세력이라 하더라도 사실 양도세를 내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세금 내는 것 자체를 이제 사실 굉장히 꺼려한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예되는 2년 동안은 특히 이제 대형주를 사실 아무리 큰 손 세력이라 하더라도 대형주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물량이 이제 가벼운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2년 동안에는 아주 굉장히 수익률을 좀 많이 내고픈 그런 어떤 욕망이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여튼 연말, 그리고 연말이라는 것은 이제 금투세 유예가 결정된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초에 중소형주 강세 논리 네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유예가 결정이 된다면 강력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유리하죠. 물론 이제 대형주도 호재예요. 그런데 호재라 하더라도 내년도 경기 전망할 때, 특히 이제 우리가 상반기 중에 경기가 완연하게 회복될 거라고 믿는 그런 전문가들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고, 중소형주는 이제 아래처럼 지수 상승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지수와 무관하죠. 그러니까 이제 약세장이라 하더라도 중소형주는 이제 적은 자금으로 얼마든지 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수와는 이제 무관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큰 손 세력들이 선한 종목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바닥권 턴으로 그러는데 대부분 다 바닥권이야. 중소형들은 뭐 몇몇 종목 빼고는 대부분 바닥권 종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중소형주들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모든 종목을 다 선택할 수가 없겠고, 또 제가 추천한다고 무조건 다 좋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나름의 어떤 나름의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휴비츠입니다. 휴비츠는 이제 시력 검안용이죠. 우리 뭡니까? 안경점이라든가 이제 안과에 가게 되면 시력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시력 측정용 우리가 검안기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시력 측정용 검안기 국내 시장에서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또 한편으로 본다면 국내 시장은 이제 포화인데, 휴비치가 지금 특히 이제 유럽과 이제 CIS라고 하죠. 독립국가 연합 쪽에서 굉장히 시장 캐파를 늘리고 있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휴비치는 이제 상해 법인이 있습니다. 상해 휴비치가 있어요. 지금 상해 휴비치가 전체 휴비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중국 사람들 안경 착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중국 관련주도 올라갈 때, 뭐 대표적으로 오리온 같은 거, 한미는 또 북경 한미가 있었죠. 중국 시장에서 이제 성공을 거두면서 주가 역시도 굉장히 급등을 했거든요. 자, 휴비치 역시도 뭐 하여튼 유럽 시장에서 선방을 하고 있지만,
상해 휴비치에서 의미 있는 수치들이 이어진다면 주가 역시도 상당 부분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다소 좀 올랐습니다. 사실 한 1,500원에서 11,000원 사이 정도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다음에 한 단계 오른 다음에 옆으로 또 횡보하는 그런 과정이죠. 좀 물린다 하더라도 워낙 이제 펀더멘털이 좋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휴비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조종시마다 따라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따라 사게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조종시마다 물량을 좀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일단 1차적으로 앞전 고점이 12,850원인데 그 고점을 이제 돌파하고 중성주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한 수익률이 50% 이상 예상이 되는 종목에 한해서 50%만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이상 갈 수도 있는데 50% 이상 예상되는 종목에 한해서 저희가 추천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봤던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흥국증권의 휴비치 최근 이제 보고서가 되겠는데요. 하여튼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20%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43% 많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63억인데 2020년 가장 어려웠을 때 연간 총 이제 온기 영업이익이 69억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보통 이제 그 20%대 미만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21%, 21.3%라니까 굉장히 선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출의 주력 매출은 사실 유럽 쪽이죠. 유럽과 이제 그 독립국가 연합 쪽이 이제 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안과형 진단기, 뭐 슬롯 램프라든가 OTC, OTC 등이 이제 그 전년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79억으로 80% 급증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안과형 진단기 고성장세가 눈에 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진이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증가에도 뭐 상당히 일조하지 않았나. 매출 비중이 이제 29%대까지 증가했다고 그런 거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은 밑줄친 부분 보시면 상하이 휴비치가 중국 내 봉쇄 여파가 남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뭐 본사를 통해서 수출 정상화로 이제 분기 흑자를 기록한 것도 매우 긍정적이고, 3분기 최고 분기 실적 중에서 9월 실적이 최고치였는데 우리가 3분기면 이제 그 7, 8, 9죠. 그다음에 이제 4분기가 10, 11, 12가 되겠는데 이런 그 어떤 증가 속도가 이제 4분기도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상해 휴비치가 분기 실적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휴비치는 국내 시장도 포하고 사실 유럽도 좋아지고 하겠지만 증가율 자체는 뭐 가파르진 않아요. 근데 상해 휴비치가 중국 시장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이제 뭐 오리온이라든가 혹은 앞서 얘기했던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 뭐 삼리식품 같은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들 사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7% 정도 흑자 전환됐으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이제 2020년도에 69억에서 2021년도에 97억, 그리고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20억.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주가는 사실 주가 상승은 좀 미비했어요. 시장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회복이 되고, 또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금투법 유예가 결정된다면 이게 재평가 요인이 될 수 있다. 자, 목표 주가를 15,000원 제시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의미 없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또 목표 가격은 또 인상을 한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JVM입니다. JVM도 사실 그 어떤 기업의 성장 흐름은 휴비치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오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네요. 장중에 뭐 22,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4% 오르고 있습니다. 28,800원인데 제가 이제 아침서부터 준비를 했다가 이것도 계속 수정을 한 거예요. 플러스 뭐 한 3,400원이었다가 이제 18,900원에서 캡처를 잡아서 시작했는데 하여튼 그 뭐 보고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JVM은 한미약품 계열사입니다. 계열사고 이제 그 자동 조제, 약을 이제 자동으로 조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 내용 보니까 이제 뭐 국내 점유율 90%, 그리고 파우치 포장 방식은 유럽 북미에서도 1위를 기록했고, 내년도 미국 시장에서 차기 제품 메니스 현장 테스트 예정이다. 이런 그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는 것 같고, 거리가 얼마 안 되는 회사인데 거래량이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12분인데 지금 75만 주. 오늘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뭐 사신 분들은 다행이고, 하여튼 그 저가에 좀 매수하신 분들은 뭐 축하 말씀드려야겠고, 워낙 가치 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 좀 약간 우리가 약간 부실주라든가 투기성 혹은 뭐 테마 이런 주식들은, 투기성 테마 이런 주식들은 이 정도 올라 20% 정도 올라오면 파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거는 가치 성장주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좀 바라보지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JVM의 분석 보고서, 최근 보고서가 이제 하나증권입니다. 하나증권 보고서죠. 자, 하여튼 그 3분기 실적도 뭐 잘 마무리가 됐고, 뭐 예상치보다 좀 줄었다는데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수출 증가와 판가 인상 효과, 안정적인 성장 지속 전망. 여러분들 우리 보통 이제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고 처방전 받아서 약국에 가죠. 보통 그 건물에 약국에 가게 되면은 그 약사님이 그 처방전을 받아서 이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요. 그러면 자동으로 조제하고 포장까지 다 돼서 나옵니다. 국내 시장은 포화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으로만 보면 이제 사실 경기 방어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아래도 보시게 되면 뭐 중앙 조제 약국을 중심으로 미국이라든가 유럽 내 약국 자동화 장비 수요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경기가 지금 안 좋고, 지금 이제 소형 약국들이 대부분 문을 닫고 대형화 혹은 디지털화가 된다고 그러죠. 약국 시스템이라든가 의료 시스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뭐 글로벌 사실 뭐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그만큼 발전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이제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 앞서 이제 잠시 공시 내용 보인 것처럼 제품 라인업 다변화에도 박차를 가고 있다. 내년부터 영국에서 블랙스터 팩 자동화 장비 판매를 본격화할 계획이고, 다관절 로봇을 적용한 조제 자동화 시스템 미니스에 대한 테스트를 연내 내년 유럽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성장성도 상당히 돋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면 2020년도에 160억, 작년에 이제 12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30억입니다. 이것도 거의 뭐 100%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휴비치하고 좀 흐름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순차익금 이런 거 제로입니다. 거의 뭐 무차익경이고, 퍼가 올해 예상 퍼가 6.0배, PBR이 1.0배가 안 돼. 0.8배에 불과합니다. 0.8배. 아시겠지만 이제 퍼라든가 PBR은 이제 현재가가 바뀌면서 계속 변화하는 건데, 여하튼간에 가치 대비 현저하게 저평가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셀바스 AI입니다. 셀바스 AI. 셀바스 AI도 이제 박스 건너락 과정을 보이다가 이것도 오늘 19% 오르네요. 지금 6,620원, 장중에 이제 6,87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셀바스 AI는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 회사들은 그 사실 대부분이 다 적자예요. 근데 그 셀바스 AI는 일단 그 1세대죠. 우리나라 이제 국내 인공지능 1호 상장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면 보시면 삼성증권 최근 보고서인데, 국내 최고의 HCI 기술 보유한 회사. HCI라는 게 휴먼 컴퓨터 인터랙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컴퓨터 간의 소통,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 음성 인식이라든가 음성 합성, 자연어 처리 등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국내 인공지능 상장사 중 유일하게 표준화된 제품 개발에 성공입니다. 자, 모든 어떤 그 제조업들이 꿈꾸는 게 인공지능 업체도 제조업이라고 봐야 될까요? 하여튼 만드는 거니까, 하여튼 꿈꾸는 것이 자사 제품이 표준화가 되는 겁니다. 표준화는 결국 독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최초로 표준화를 선점한 회사들은 독점 기업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뭐 SI가 시스템 통합이라는 게 있죠. 그 해당 회사에 맞는 시스템 통합 적용할 때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이라고 그러죠. 커스터마이징. 그 회사에 맞게 이제 뭐 프로그램을 짜주는 건데, 이러면 이제 그 비용이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SI라든 시스템 통합이라든가 이런 커스터마이징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비쌉니다. 그 캐파 자체가 굉장히 커요. 반대로 이제 표준화된 것들은 어찌 보면 이제 패키징 제품인데 편하죠. 그냥 납품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단가가 싸요. 근데 셀바스 AI 표준화는 그런 표준화가 아니죠. 패키징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데, 가격은 동등한 겁니다. 동등한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진율이 높고, 자, 지금 예상 영업이익을 보면 계속 적자였어요. 2018년도에 170억 적자, 2019년도에 60억 적자, 2020년에 20억 적자인데 어떻습니까? 적자 폭이 축소가 되고 있죠. 근데 드디어 이제 그 2021년도에 작년에 58억 흑자 전환, 여기 60억으로 되는데 58억 흑자 전환 됐고, 지금 1분기서부터 3분기까지 올해 45억 지금 흑자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온기로 따지면 이제 4분기까지 포함하면 이제 60억대를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사상 최대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죠. 그 주가가 앞서 이제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주가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하락했다가 지금 5천 원대에서 바닥을 오랫동안 다졌어요. 9월서부터 오랫동안 다지다가 단기, 중기 이평선이 결집이 되면서 준비된 상태에서의 도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5G 종목 중에서 이제 HFR과 그다음에 RFHRC 지금은 이제 단기 눌림목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종목들도 이제 조정 받을 때마다 우리가 HFR은 지금 플러스 한 2%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조정 눌림목을 활용해서 매수해도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HFR은 실적이 이미 작년에 좋았고 올해 더 좋아지고 내년도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RFHRC는 계속해서 실적이 안 좋다가 내년도부터 이제 내년도도 뭐 100%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저희 회원 모집 관리에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가입자분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유 종목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종목별 비중이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수가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입하시면은 제가 보유 종목하고 수량하고 저한테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유 종목 수를 제가 이제 줄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5종목 정도 전후해서 이제 상위하에 제가 종목 수를 줄여드리고 그다음에 종목별 비중을 일정하게 갖고 가셔야 돼요. 만약에 5종목이다면 산술적으로 20%가 되겠죠. 20%씩 5개가 되겠죠. 그런데 가장 확신을 갖는 종목, 가장 안전하면서도 많이 오를 만한 종목에다가 우리가 비중을 좀 더 둬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유연성을 발휘해서 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입하게 되면 두 종목 내지 지금 바로 사야 될 두 종목 내지 세 종목 정도를 먼저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상승 논리, 회사 개요 상승 논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종목을 중심으로 사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관련주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세 종목이고 또 봐서 이번 주 중에서도 한 두 종목 정도 추가로 또 추천할 예정이거든요. 여하튼간에 내년도 화려한 중소형 장세를 대비해서 뭐 혼자 하는 것도 좋겠지만 같이 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인 계좌니까 입금하시고 입금자 조남을 통해서 제 휴대폰도 보내주시고 아울러서 종목과 수량을 보내주시면 제가 최적의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해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